안녕하세요. 제니의 주 제니입니다. 지금 미국 대학 입시가 한창인 시기죠. 오늘은 먼저 NACAC 학교에 다녀온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NACAC는 미국 대학 입학 상담협회로 전 세계 28,000명 이상의 미국 대학 입학 사정관, 하이스쿨 카운셀러, 그리고 입시 컨설턴트, 국제교육 전문가, 그리고 입시 관련 기관과 단체 관련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7년 동안 대학 입학 커뮤니티를 지원해 왔는데요. 저는 NACAC 정회원으로서 미국 LA에서 열린 학회에 참석했는데요. 9월 말 시니어 입학 시기가 겹침에 따라서 저에게는 가기가 쉽지 않은 시기였는데 바쁜 일정을 빼고 갈 만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약 7,200명이 넘는 분들이 모였는데 대학 입학 사정관, 하이스쿨 카운셀러, 인디펜던트 컨설턴트들이 함께 했습니다. 특히 LA에서 열린 덕분에 근처 대학들을 직접 방문할 기회도 있었는데요. NACAC에서 주최한 투어라서 대학들이 신경을 더 많이 써줘서 참가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었고 따뜻한 환대를 받으면서 캠퍼스를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은 컬리지 페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교에서는 칼텍, 유펜, 미시간 등 주요 대학들의 입학처장이 직접 진행한 에듀케이션 세션도 많았는데 이 세션에서는 미국 대학 입시의 핫 이슈와 최신 트렌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더 유익한 정보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참석했던 NACAC에서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학 입시의 주요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커먼앱과 미국 교육부의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준비했는데요. 사실 입시 트렌드는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지만 이렇게 공식적인 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더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미국 대학 입시에 꼭 필요한 트렌드를 잘 파악하시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효과적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학교에서는 최신 트렌드를 8가지로 크게 나눠서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한국 학생들에게 조금 더 연관성이 있는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컬리지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대학 지원 데이터를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 2023년, 24학년도에 커먼앱을 통해서 제출된 지원서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 2020년과 비교했을 때 제출된 지원서 수가 36%나 증가했어요. 특히 학생 한 명당 평균적으로 제출하는 지원서 수가 7%가 늘어났는데요. 이는 전년도 약 10% 증가에 이어 계속해서 늘어난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 외 지역, 즉 인터내셔널 학생들의 지원자 증가율이 미국 내 지원자 증가율보다 3배가 높았다는 거예요. 눈에 띄는 것은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들의 지원서 증가율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상위권 대학들 중에서도 가장 선별적인 상위권 대학들, 보통은 Most Selective School이라고 하는 최상위권 대학들의 지원서 증가율이 3%로 다소 둔화되었다는 겁니다. NACAC 측에서는 이런 최상위권 대학들의 지원서 증가율이 다소 둔화된 이런 현상이 2023년, 24년이 처음이라면서 꽤 놀라운 변화라고 언급했는데요. 다만 특정 대학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그래프를 보면 2018년, 19년에는 학생들의 약 39%가 7개 이상의 대학에 지원했습니다. 팬데믹 이후인 2023년, 24년에는 지원서의 수가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을 보면은 지금은 더 많은 여러 대학에 지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이번에는 입학 결정의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NACAC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학생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요소와 입학 사정관들이 실제로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설문조사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설문은 NACAC와 미국 교육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건데요. 학생들에게 입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성적과 입학 시험 점수를 꼽은 학생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과 시험 점수가 입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NACAC 자료를 보면 입학 사정관들에게 같은 질문을 했을 때 결과가 조금 달랐습니다. 입학 사정관들이 가장 중요하게 본 요소는 대학 준비 과정, 성적, 그리고 과정의 난이도였습니다. 즉 GPA가 높은지 뿐만 아니라 학생이 어떤 과목을 수강했는지, 그리고 수강한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학생이 자신의 이야기와 관심사를 얼마나 잘 보여줬는지를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시험 점수의 주요도는 다소 낮게 고려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데이터로는 미국 교육부에서 4년제 대학에 있는 16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여기서도 입학 사정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건 하이스쿨 성적 기록이었습니다. 이건 주립대학이든 사립대학이든 동일했습니다. 반면 테스트 스코어는 주요도가 7.2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죠. 물론 이 결과가 모든 대학의 입학 사정 요소를 다 말해줄 수는 없죠. 하지만 이 데이터를 보면 학생들은 시험 점수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반면에 수업의 강도 같은 요소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레이드, 성적의 중요성은 학생과 입학 사정관들 모두 비슷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GPA만 높이는 데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세션에서 정확하게 스토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이번에는 합격률에 관한 트렌드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2022년, 23년도 지원 기준으로 미국 대학의 전체 평균 합격률은 73%로 나타났어요. 대학들이 지원한 학생들 중 꽤 많은 수를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하지만 합격률이 낮은 소위 선택적인 경쟁력이 있는 대학에서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훨씬 경쟁이 치열하죠. 예를 들어 합격률이 10% 이하인 대학은 총 33개였고 10에서 20% 사이의 합격률을 보인 대학도 36개나 됐죠. 즉 약 70개 대학들이 20% 이하의 낮은 합격률을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 25년 지원 주기에서도 이런 추세는 상위권 대학의 합격률이 더욱 낮아질 수 있다는 예측을 조심스레 하게 만듭니다. 다음으로는 등록률, 일드 레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입학률은 많은 분들이 익숙하시겠지만 등록률, 일드 레이트이란 개념은 다소 낯설 수 있어서 잠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일드 레이트는 대학이 합격 허가를 준 학생들 중 실제로 그 대학으로 진학하기로 선택한 학생들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대학이 100명을 합격시켰는데 그 중에 50명이 실제로 그 학교에 등록을 해서 1학년으로 입학을 했다. 그러면 등록률이 50%가 되는 거죠. 이 비율은 대학의 인기도와 학생의 선호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대학 입장에서는 입학 허가를 몇 명에게 줄지, 다음 학기 운영 계획을 어떻게 세울지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입학 사정관들도 합격률 못지않게 등록률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미국 전체적으로 일드 레이트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2022년 기준으로 4년제 대학들의 평균 일드 레이트는 30%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2014년에 36%였던 거에 비해서 꽤 줄어든 추치죠. 지금도 그런 추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일드 레이트이 낮아졌을까요? 학생들이 점점 더 많은 대학에 지원을 하고 여러 대학의 합격 통보를 받아서 비교한 뒤에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더 낮아졌다고 합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더 많아진 거죠. 하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등록률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데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들이 일드 레이트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얼리 디시전과 같은 바인딩 프로그램인데요. 얼리 디시전으로 합격한 학생들은 반드시 그 대학을 등록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의 관심도, 데몬스트레이티드 인터레스트도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캠퍼스 투어나 입학 설명회에 참석했는지, 대학과 얼마나 적극적으로 소통했는지가 입학 사정에서 비중을 점점 더 차지하게 되고 있는 거죠. 결국 등록률은 대학 입학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트렌드를 잘 이해하면 학생들도 입학 전략을 짤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스탠다드라이즈드 테스트, 표준화된 시험 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NACAC에서 발표한 2022-23년 입시에서 데이터를 살펴보면 1학년 지원자 중 23%가 SAT 점수를 냈고 24%가 ACT 점수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지역별 점수 제출 비율이 다르다는 거예요. 부유한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시험 점수를 제출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고요. 반면에 퍼스트 제너레이션이나 마이너리티 학생들은 제출 비율이 낮았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경쟁이 높은 대학에 지원할 때 시험 점수를 제출할 가능성이 더 높은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 데이터를 보면 시험 점수 제출 여부가 단순히 성적이나 준비 여부뿐만 아니라 학생의 환경이나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런 데이터들은 대학 입학 사정관들도 쉽게 가질 수 있을 텐데 만약 부유한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인데도 점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대학 입학 사정관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을 기준으로 표준화 시험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거기에 대한 조사도 나왔는데요.
현재 1614개 대학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69%에 해당하는 1114개 대학이 시험 점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테스트 옵셔널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23.7%, 즉 383개 대학은 제출된 점수를 입학 심사에 아예 고려하지 않는 테스트 블라인드 정책을 선택하고 있고요. 시험 점수를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대학은 7.2%로 아직까지는 매우 낮은 비율입니다. 시험으로 돌아갈 것이냐라는 리턴 투 테스팅이라는 항목을 보면 조사 대상 대학 중 6.6%가 표준화 시험 제출을 다시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공립대학은 7.1%, 사립대학은 6.3%가 해당됩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은 대학마다 요구하는 표준화 시험 정책이 정말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지원하는 대학의 정책을 미리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학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 인롤먼트 클리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실 텐데요. 2025년부터 29년 사이에 신입생 수가 최대 15% 감소할 것이라고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건 2008년에 경제 침체로 인해서 출생률이 줄어든 게 주요 원인인데요. 요즘 교육계에서는 이 문제를 자주 언급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현상이 모든 대학에 똑같이 적용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성이 높은 대학들은 비교적 영향을 덜 받거나 혹은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역에 있는 리지널 유니버시티들은 2029년까지 학생 수가 11% 감소할 거라는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건 꽤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많은 사립대학들은 수업료의 재정을 의존합니다. 물론 기부금도 일정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립대학도 주정부의 지원을 받긴 하지만 등록률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등록금 수입이 줄어들면 대학 운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등록률의 중요성이 다시 또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상황이 인터내셔널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미국 국무부의 후원을 받아 국제교육연구소에서 매년 발표하는 오픈도어 리포트를 보면 2023-24 학년도 기준으로 미국 대학생 중에 인터내셔널 학생의 비율은 전체 6%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온 유학생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24 학년도에는 110만 명의 유학생이 미국에서 공부했는데 이는 전년도보다 7% 증가한 수치입니다. 게다가 2022-23년도에는 그 전년도보다 11.5% 증가했으니까 매년 꽤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인도는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에서 가장 큰 유학생 출신국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유학생 수가 4% 감소했지만 여전히 두 번째로 많은 유학생을 보내는 나라이고요. 한국은 2022-23년에는 유학생 수가 7.6% 증가했는데 23-24년에는 조금 감소하긴 했지만 큰 차이는 그다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인롤먼트 클리프와 어떻게 연결될까요? 국내 학생 수가 줄어들면 대학들은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국외로 눈을 돌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인터내셔널 학생들을 리크루트 하려고 하겠죠. 대학들이 인터내셔널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비율을 늘린다면 더 많은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미국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거죠. 오늘은 NACAC에서 강조한 미국 대학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5가지 트렌드를 커먼앱과 미국 교육부의 리서치를 기초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변화하는 입시 환경 속에서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더 잘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공유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연시 되세요. 감사합니다.